요즘 들어 유난히 입이 마르고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분들 많으시죠?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요즘 잠이 얕아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갈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혈당 조절 엔진, 바로 췌장이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르니까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66살 윤명자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단 걸 좋아해요. 식사 후엔 항상 과일을 먹고 커피엔 꼭 설탕 2스푼을 넣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혈당이 240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당뇨라 하시더군요. 윤명자님은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밥그릇부터 바꿨죠. 방 공기로 줄이고 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간식으로 과자를 끊고 사과 반쪽만 천천히 씹어 먹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2달 지나니 손끝 저림이 사라졌어요. 윤명자님은 꾸준히 혈당 일기를 쓰며 아침마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200을 넘던 수치가 이제는 130 아래로 안정됐죠. 윤명자님은 말했습니다. 당뇨는 참 무서운 병이지만 나를 돌아보게 하는 병이에요. 당뇨병은 피 속에 당이 많아지는 병이지만 결국은 습관의 병입니다. 우리의 손과 입 그리고 생활이 만든 결과죠. 윤명자님처럼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당뇨 치료의 시작입니다. 다음 사연은 부산 해운대에 사는 62살 박도연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뇨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단 것도 안 먹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혈당이 180이라고 하더군요. 이유가 뭘까요? 박도연님은 단 것을 먹지 않았지만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밥은 입안에선 단맛이 안 나지만 몸속에선 바로 당으로 변하죠. 특히 늦은 밤 야식, 라면, 떡, 술이 혈당을 폭발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식습관을 철저히 바꿨습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고 늦은 밤 음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식사 속도를 절반으로 줄였고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만들었죠. 같은 밥이라도 천천히 먹으면 몸이 달라요. 박도연님은 3달 만에 체중이 4kg 줄고 공복 혈당이 130까지 떨어졌습니다. 당뇨병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천천히 먹으면 완화됩니다. 하루 3끼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박도연님의 변화가 증명해 줍니다. 이번엔 강원도 원주에 사는 68살 최영숙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당뇨가 있다는 걸 알고도 약을 안 먹었어요. 운동으로 해결해 보자고 생각했죠. 매일 아침 8,000보를 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끝이 시리고 상처가 잘 낫질 않더라고요. 최영숙님은 전형적인 운동만 믿은 당뇨 환자였습니다.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이미 췌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인슐린 치료를 시작했고 발의 상처도 점차 회복됐습니다. 이후엔 운동과 약을 병행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약도 둘 다 나를 살리는 도구예요. 운동 하나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뇨는 조절의 병입니다. 음식, 운동, 약 3가지 균형이 무너지면 합병증이 바로 찾아오죠. 발, 신장, 눈, 심장. 이 4곳이 당뇨가 가장 먼저 손대는 기관입니다. 방금까지는 당뇨병의 시작과 생활 속 원인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느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병이 깊어진 뒤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 즉 합병증을 이겨낸 사람들과 생활로 혈당을 되돌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많은 사람들이 약으로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3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9살 김정환님은 10년째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혈당약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수치가 줄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늘리라 하셔서 그날부터 아침마다 천천히 걸었어요.
그런데 3달 뒤에도 혈당이 그대로였죠. 김정환님의 문제는 운동의 질이었습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이지만 혈당을 줄이려면 강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김정환님은 의사의 조언대로 식사 후 30분이 지난 뒤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높이자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적응했습니다. 이상하게 밥 먹고 바로 걸으면 속이 편하고 졸리지 않아요. 그렇게 3달 후 공복 혈당이 180에서 110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정환님은 말했습니다. 운동은 시간보다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이야기는 인천 남동구에 사는 72살 박순자님입니다. 박순자님은 당뇨보다 더 무서운 합병증을 먼저 겪은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며칠이 지나도 낫질 않더라고요. 피부가 검게 변해서 병원에 갔더니 괴사 초기래요. 박순자님은 그때서야 혈당이 300을 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뇨로 혈관이 좁아지고 신경이 손상되면서 상처가 낫지 않았던 거죠. 박순자님은 인슐린 치료를 시작했고 동시에 식단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아침엔 현미죽, 점심엔 채소 위주 반찬, 저녁엔 단백질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2달 뒤 혈당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발의 상처도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이젠 발을 씻는 게 하루의 의식이에요. 나 자신을 돌보는 시작이죠. 박순자님의 이야기는 당뇨의 본질이 피가 아니라 관리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충남 아산에 사는 65살 이성호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먹다 말다 했어요.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안 먹으면 머리가 멍했죠. 그러다 어느 날 혈당이 400까지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성호님은 그날 이후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식단부터 다시 배웠죠. 그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흰쌀과 빵을 끊고 대신 귀리밥과 닭가슴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고 허전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매일 점심 산책을 하고 자기 전엔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죠. 당뇨는 단 게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어요. 이성호님의 말처럼 당뇨의 근본은 식사와 운동 그리고 마음의 리듬에 있습니다. 당뇨병은 완치의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절의 병입니다. 한번 진단받으면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병이지만 그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관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같은 답을 주었습니다. 당뇨를 이겨내는 방법은 약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도 이유 없는 피로, 잦은 갈증, 손발의 저림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밥 한 숟가락을 줄이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작고 사소한 선택 하나가 당신의 혈당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같이 만들어 볼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상담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이 아닌 일반 건강 정보를 스토리텔링을 거쳐 제작한 영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